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요즘 영업사원들이 진화하고 있어요. 어머니들이 지금 모르는 내용들, 솔직히 운해, 좌뇌, 그다음 두정역, 전두역, 그다음에 이제 또 레벨업해서 또 뉴런까지 얘기를 하고 시냅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거짓말을 치려는 사람과 그거를 못 알아듣는 사람, 근데 여기는 고급 언어를 쓰고 여기는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은 결국은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육아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들이 모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교수니 또 논문이니 또 어디서 주워 들은 말들, 좀 고급 정보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얘기하고, 주로 미국인이, 하여튼 독일인이 계속 외국 사례를 들면은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 사람보다 모르니까. 지금 제 강의도 마찬가지야. 제가 만약에 오늘 할 이 강의가 잘못된 정보여도 어머니들은 믿게 돼 있어요. 왜? 모르니까. 모르니까 믿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면은 뭐라고 반박을 하죠. 모르니까. 그리고 같은 내용도 서로 두 갈래로 나뉘어요. 지금 하는 이 내용과도 비슷한데, 하나 배운 내용을 어떤 사람은 A라는 방향으로 갔고 어떤 사람은 B라는 방향으로 갔어. 그러면 두 명의 의견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싸우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요. 조기교육 권장파, 조기교육 반대파. 근데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을 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분들이 멘붕 상태예요. 대체적으로 인터넷에다가 책이라는 말만 쳐두래도 전부 다 책 장사들, 책 권장 유튜버들, 책을 읽지 말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어요. 외국은 책을 읽지 말라는 사람들이 많죠. 학교에서도 읽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 데도 많고. 근데 우리나라, 아시아권 이런 데 심하단 말이야. 또 인도 이런 데 일부 성공을 해야지, 그러니까는 공부로 성공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그런 것들이 예민해 있고 거짓 정보도 굉장히 많아요. 자,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었어요. 수초환이 또 그래서 말하는 미엘린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뉴런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지치기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제가 할 강의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시냅스부터 해서 시냅스 가지치기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근데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야지 그 얘기를 알아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뉴런만 가지고도 강의가 한 10강의 이상 나오는데, 저는 대학교 교수도 아니고 지금 어머니들이 대학생도 아니에요. 관련 학과.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 신경학과 그런 거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딱 교육 쪽에만 맞게끔 저도 거기까지만 연구를 해놓은 거고, 연구도 아니지 있는 거 그냥 거기에만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이게 뭐예요? 뉴런이에요. 어떤 물체를 만드는데 기본이 뭐예요? 이거부터 분자라고 그러죠. 뇌를 만드는데 기본 세포 구성이 뭐예요? 이 뉴런이에요. 이 뉴런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약 600억 개에서 1000억 개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요게 20대까지 유지가 돼요. 그리고 20대 한 중반부터 뉴런 개수가 줄어들어요. 이 시냅스는 약 몇백 조, 100조에서 많이 발달한 사람들은 몇백 조까지 발달을 해요. 그러면은 뉴런은 뭐고 시냅스는 뭐냐? 이걸 알아야지. 자, 뉴런은 어떤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예요. 이 정보를 보면은 여기가 신경세포체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핵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 가지돌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지돌기만큼 여러 개를 뻗쳐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맨 마지막에는 축삭 말달, 여기까지 쭉 이어진 게 축삭돌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 축삭돌기에서 정보 전달을 해요. 정보 전달을 하고, 정보 전달을 하는데 더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를 감싸고 있는 이것이 미엘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세지 모양으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이걸 미엘린이라고 그래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빨리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똑같이 만들기를 하더라도 더 빨리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미엘린이 굉장히 좋은 거죠. 운동신경도 굉장히 빠른 사람들, 미엘린이 좋아서 그래요. 자, 그럼 미엘린은 어떻게 느냐? 반복. 똑같은 제품을 만들었어. 처음에 만들 때는 힘들잖아. 그 다음에는 만들었었기 때문에 기억해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후다닥 만들어요. 애들 퍼즐 있잖아요. 퍼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20피스짜리 사다 줬는데 처음에는 되게 어렵게 만들잖아. 근데 나중 되면 뭐야? 얘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쉽게.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보자마자 따다다 만드는 순간 얘는 의미 없게 되는 거예요. 이 퍼즐은. 그럼 어떻게 해요? 새로운 퍼즐을 사줘야지. 또 후다닥 만들면 새로운 퍼즐을 사줘야 돼. 자, 우리가 많이 하는 애들 연산 있잖아.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알려줬어. 그러면은 1 더하기 1은 2라는 거를 뭐 수백 번 하면은 얘가 굉장히 빨라질 것 같지.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랑 반복 학습보다는 한번 쫙 시키고 잠깐 쉬었다가 한번 또 다시 한번 기억하는지 그것만 보면 돼. 아까 만들기도 그냥 후다닥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다시 부셔가지고 뭐 딴 데다 넣어놓는단 말이야. 그리고 얘가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는 한 달에 한 번씩 꺼내가지고 제대로 만드나 이런 것도 확인해보고 또 자기네들이 잊어버릴만 하면은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만든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거를 1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반복을 하면은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10초 동안 만든 거를 2초 안에 만들었어. 그 다음부터는 0. 몇 초 싸움이야. 0. 몇 초를 하기 위해서 8개월을 한다? 이거는 뭐 국가대표 선발대회 이런 데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올림픽 이런 데서는 0. 몇 초 싸움이기 때문에 할 줄 아는데도 계속 해가지고 0. 몇 초를 줄이는 거지. 그 사람들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근데 1 더하기 1을 수백 번 한다고 금메달 따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하지 말라는 거지. 할 줄 알면은 쉬었다가 나중에 한 번씩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반복 학습을 하는 거는 오히려 시간 낭비인 거예요. 시간 낭비. 0.01초를 줄이기 위해서 그걸 한다는 거는 그렇게 해서 그걸 1년을 소비한다? 어우, 이거 너무 아깝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정보 전달이 됐어. 근데 정보 전달하려면 그 다음 매개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A라는 뉴런하고 B라는 뉴런하고 연결이 됐을 때 A에서 B로 정보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축상 말단에서 여기 있는 가지돌기, 여기 가지돌기예요. 이랑 붙게 돼요. 그러면은 요 안에 정보 전달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화학물질이 필요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호르몬, 뭐 세로토닌 호르몬이라든지 뭐 아드레날린이라든지 또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호르몬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 다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붙는 작업, 이거를 뭐라 그래요? 수초화라 그래요. 이 정보가 이런 뉴런이 또 있어. 그러면은 이 축상 말단에서 한쪽은 여기로 들어가고 한쪽은 또 여기로 들어가고 한쪽은 여기로 들어가고 그래서 계속 연결이 된단 말이야. 다른 뉴런에 이 가지돌기에 또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그러는 거야. 그냥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할게. 아이가 어떤 모양을 보고 사과라는 단어를 알았어. 그러면은 사과라는 단어랑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은 뭐예요? 애플이에요. 애플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축사 말단에서 또 하나 이 뉴런이 붙게 된다면은 일본어면은 링고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언어마다 다 붙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 근데 안 쓰다 보면은 이 수초화가 끊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걸 뭐라 그래요? 가지치기라고 그래요. 안 쓰는 거는 잘라버려. 이 애플이라는 단어를 한 20년 동안 안 썼어. 그러면은 가물가물해지지. 그래서 이 사과라는 단어는 얘가 알고 있는 단어야. 이 애플이라는 단어로 가는 이 과정에 이 미엘린이 사과는 애플이라는 거를 10번 반복하고 다음날 2번 반복하고 다음날 또 뭐 한 달 후에 또 반복하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요 미엘린이 두꺼워져요. 그런데 한 2년 3년 안 썼단 말이야. 우리가 애플이라는 단어 계속 쓰잖아. 만약에 뭐 민주주의라든 이런 영어 단어든지 아니면은 뭐 공상이라는 단어라든지 이거 안 쓰잖아.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손상이가, 이 축삭돌기가 손상이 간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여기가 나중에 끊겨요. 여기가 끊기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작동을 못 하게 되는 거야.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끊기기 전에 다시 또 반복을 하다 보면 다시 붙어. 그럼 다시 또 원상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기기 전에. 근데 끊기면 어떻게 돼? 다시 배워야지. 다시 배워야지. 그러니까 끊기기 전에 한 번씩 다시 해주는 거야. 그럼 다시 복귀가 되고 또 더 열심히 하면은 다시 미엘린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근데 요거는 좀 컸을 때 문제고, 아이가 어렸을 때는 태어났을 때 뉴런이 지금 600개에서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 이게 아이가 태어나면은 기본적으로 발달돼야 되는 뇌가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1년 이내 측두엽, 듣는기가 강해져요. 자동으로 발달이 되는 거예요. 또 아이가 아이가 6살 때까지는 대체적으로 어디가 많이 발달한다고 그랬어요? 우뇌 쪽이 많이 발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뇌 쪽에 해당하는 이 뉴런 신호가 일단은 다 연결을 해놔요. 좌뇌 쪽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긴 하는데 그래도 활발하게 발달을 하는 게 우뇌 쪽이에요. 그러면 우뇌 쪽에 뭐가 있어? 그리기, 만들기, 음악, 또 이것을 이용한 생각, 상상, 창의, 공상, 이런 것에 관련된 뇌들이, 이런 것에 관련된 이 뉴런 신호들이 막 연결이 돼요. 그런데 그 시기에 엄마가 공부만 시켰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창의 활동 등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창의력이 생기고 공상력이 생기고 또 생각하는 능력이 생기고 또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활동으로 이런 시냅스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막 엄청나게 펼쳐 나가는데, 그 시기에 아이를 공부만 시키면은 나중에 우뇌 쪽에 해당하는 이게 연결됐던 시냅스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야. 안 쓰니까. 그럼 나중에 뭐예요? 학교 갈 때쯤 되면은 우뇌가 발달이 안 된 상태에서 학교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안 쓰면 다 잘라버리거든. 자르는 게 아니라 여기가 손상이 돼. 안 쓰다 보면은. 처음에는 다 할 수 있게끔, 음악도 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해놓고, 미술도 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해놓고, 또 만들기를 할 수 있게끔 다 연결을 해놓고, 또 각각의 것을 해놨지만은 이것이 다 하면서 아이가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면서 만들기랑 그리기랑 합체를 할 수도 있고, 음악 활동도 마찬가지야. 악기를 내가 배운 거 외에 다른 식으로 치는 편곡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에 해당하는 거를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서 내가 만들기로 했던 거랑 그리기로 했던 거랑 또 시냅스를 또 연결할 수가 있어. 그럼 또 새로운 것이 창조가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냅스 신호가 계속 많아진단 말이야. 그런데 이 시냅스 신호를,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게 지금 이런 것도 연결이 되고, 또 여기 축삭 말단에서 또 하나 또 연결을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마찬가지 여기서 보내는 신호가, 일로 가는 신호가 또 여기서 또 파생되는 신호지. 얘는 따로야. 그래서 만약에 이쪽 신호가 딱 끊겼어 중간에, 그러면 얘는 또 날아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안 쓰면 날아가는 거야. 근데 유아기 때는 안 쓰면 날아가는 그 기간이 성인보다 더 빨라요. 흡수력도 빠른 대신 날아가는 것도 빨라. 특히 학습 기억 같은 거. 이 애플이라는 단어를 애가 외웠다가 6개월만 안 쓰면 애플이라는 단어가 날아가. 근데 성인은 그렇지가 않잖아. 성인은 그래도 어떻게든 만들어 쓰려고 자기 의지가 있으니까. 근데 애들은 배운 것만 하다 보고 그게 많이 쌓이다 보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100밖에 없어. 근데 엄마가 120개를 집어넣어줘서 그러면 이게 커져요? 아니야. 뒤에 있는 20개가 날아가요. 그래서 영유에서 애들 하루에 막 50단어씩 막 이렇게 외우게 하잖아. 매일매일 다른 거를. 그 의미가 없는 게, 얘는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1000단어야. 근데 매일매일 50개씩 알려주다 보면은, 새로운 거를 계속 알려주다 보면은 나중 되면 어떻게 돼요? 맨 뒤에 있는 50단어부터 다시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또 저것도 있어. 매일 하면서도 또 자주 쓰는 단어들은 일단 기억이 돼 있잖아. 그러면 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또 밀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얘네들 한계가 있거든. 근데 그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하루에 일상 하면서 다른 것도 하잖아. 그러면은 주머니는 100이라는 공간에 이것이 다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근데 강제로 막 시키려고 엄마랑 학원 선생이랑 어차피 영유는 학원이니까
이런 학원 선생이랑 막 부딪혀가지고 얘를 막 압박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아이가 스트레스 작용으로 돌아버리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보통 ADHD라고 얘기를 해요. 후천성. 자, 그래서 이것이 보통 학교 들어갈 때쯤 그때 정도의 운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는 여러 개의 뉴런을 만들어 놨는데 엄청나게 많은 뉴런을 만들어 놨는데 연결이 안 됐어. 근데 수초화 작업을 하느라고 다 연결을 해놨단 말이야. 요걸 예를 들면 좋겠네. 학교까지 갈 필요도 없고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뉴런 신호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울잖아. 맨 처음에. 울은 목소리도 다 다르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서 아이가 짜증이 나는 건지 오줌을 싼 건지 또 젖 먹고 싶어서 우는 건지 이런 목소리가 다 달라. 그런 거부터 다 뉴런 신호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처음에는 엎드려 있다. 처음에는 누워 있다가 그 다음에 엎드리지. 뒤집기 한단 말이야. 뒤집기 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팔의 힘. 이 뉴런이 운동 관련된 뉴런에서 다 일어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기지. 기고 나서 어디를 잡고 일어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걷잖아. 그리고 나서 뛰잖아.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의 공통점이란 말이야. 이 뉴런 신호에서 그런 걸 보내요. 요 다음 단계는 뭐를 하고. 그러면서 처음에 얘가 뭐 했어? 기었잖아. 그리고 나서 어디를 잡고 일어났어. 이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미엘린이 두꺼워져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야. 자, 다시. 그러면은 일어났으면은 그다음 뭐 해야 돼? 걸어야 돼. 걷는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돼요? 그쪽 부분에 미엘린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걷고 난 다음에 뛰었어. 이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은 애가 넘어지지 않고 뛰게 되는 거야. 계속 반복 학습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뛰고 싶을 때 뛰는 거지. 넘어지지 않고. 그런데 이 선천성 ADHD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걸은 다음에 뛸 때 잘 넘어져. 왜? 이 운동신경에 관련된 이쪽이 손상이 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뛰지를 못하고 계속 넘어지는 거야. 계속 반복 연습을 했는데도 계속 넘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천성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조금 손상이 돼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천성 자폐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엄마가 아이가 걷고 뛰고 할 그 시기에 엄마 무릎에 앉혀놓고 애를 책만 읽혔어. 엄마 무릎에 앉혀놓지 않고 뭐 옆에만 앉혀놓고 책을 읽혔어. 그 다음에 아이가 그냥 움직여야 될 시기에 앉혀서 책만 읽혔어.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대근육 활동을 하도록 뉴런 신호가 펼쳐졌을 그 무렵에 애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발달을 못하는 거야. 아이가 일어나서 걸어야 되고 걷고 나서 뛰어야 되는 이 신호가 아직 이 미엘린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된다는 것보다는 더 빠른 신호가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신호가 새는 걸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더 빠른 신호가 가게 해주는 이 미엘린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 걷는 거지. 자, 소근육 활동도 마찬가지야. 24개월까지 아이가 내가 블록을 뺐다 꼈다 해야 되고 24개월 정도 되면 블록을 몇 개 정도 껴야 돼. 그게 기본적인 발달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도 아이가 처음에는 선으로 찍찍찍 했다가 낙서하듯이 하다가 나중에는 동그라미를 그린단 말이야. 동그라미 잘 못 그리더라도 골뱅이를 그리듯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안 해줬어. 그러면은 당연히 뉴런 신호에는 하게끔 만들어줬는데 얘가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나중에 되면은. 근데 그걸 해놨으면은 나중에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 미엘린이 두꺼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동그라미가 나오는 거야. 근데 36개월이 지났는데도 블럭도 안 끼고 그림 그리기도 안 했어. 그러면은 얘가 한참 동안 지나잖아. 그러면은 그 운동신경에 관련된 뉴런에서 해놓은 거를 손상이 가요. 그러면은 얘가 8살, 9살 넘어도 못하게 되는 거야. 잘 못해. 그리기도 잘 못해. 그런 거야. 근데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은 다시 또 붙어. 예술 활동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붙고 또 다시 미엘린이 생성이 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근데 공부도 해야지, 만들기도 해야지. 이런 아이랑 어렸을 때는 얘가 하루 종일 놀잖아. 엄마를 하루 종일 놀잖아. 자는 시간 빼고 놀잖아. 그 팽팽 노는 그 시간에 어렸을 때. 그리고 제일 많이 이 우뇌 쪽에 관련된 뉴런 시냅스가 막 발달이 되는 그 시기에 하는 게 더 좋겠어? 아니면 학교 가서 그 공부에 관련된 좌뇌 쪽 시냅스가 많이 발달될 때 우뇌 거 하는 게 더 낫겠어? 내가 좀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게
언어를 배우는, 모국어 배우는 게 확장되는 시기가 0세부터 36개월이야. 그 다음에 그 모국어가 쌓이는 기간이지. 영어는 일단 둘째 치고, 영어를, 우리나라는 영어를 하면 안 되는 나라야. 유아기 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36개월부터 보통 예능에 관련된 거를 많이 하는 그 시기야. 60개월까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운해에 관련된 게 약간 늦어. 근데 한참 운해에 발달될 때 그 학습 기억도 나중에 다 날아가는, 0세부터. 그러니까 공부해.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상에서 해야 되는 영어니, 뭐 한글이니, 뭐 책 읽기니,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거는 그렇다고 쳐. 근데 아이가 막 책을 읽게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실컷 60개월까지 하다가 이제 운해가 점점 끊기기 시작하는 무렵에 애가 뭐 만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는 이제 운해가 끊길 무렵에 막 학원들 보내는. 왜 그 짓을 해? 그래서 가서는 학교에 간 다음에 어떻게 해? 이제 당장 급하니까 애를 뭐 태권도 학원 그때 가서 보내는 거야. 그때 가서 미술학원 보내고, 자네가 막 발달해가지고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 될 그 시점에 또 예술학원을 보내. 반대로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반대로 하지 말고 어렸을 때는 예술 활동을 시키고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 활동을 시키라고. 얘네들이 시냅스 가지치기 한다니까? 운에 안 쓰네? 그러면은 다 끊어버려. 운에 만들어진 이 뉴런에서 연결되는 이 시냅스 신호를 다 끊어버린단 말이야. 시냅스 다 끊기고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시냅스가 다 연결돼 있어? 공짜야.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때 하는 게 낫지. 왜 그걸 나중에 하냐고. 그러니까는 학교에 갔을 때 이미 시냅스 신호가 엄청나게 줄어 있어. 학교에 가서도 그러면은 줄어든 시냅스에서 어디가 줄었냐가 또 중요한 거지. 창조 활동을 해야 애가 생각을 하는데, 사고력이 되는데, 생각, 상상, 창의, 사고, 이거를 학교 가기 전에 만들어 놔야 되는데, 만들어 놓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를 가서 뭘 하려니까 또 그 학교 공부도 안 돼. 이제 급하니까는 어떻게 해? 그때 가서 이제 뭐 미술학원 보내고 뭐 이것저것 학원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막 생성이 되는 게 아니야.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지. 그렇다고 학교 공부를 하려니 날고기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뭔 소용이야. 제일 만만한 게 뭐야? 얘는 예술 쪽으로 가야지. 최대한. 애가 핸드폰을 보고 TV를 보고 이런 미디어에 중독된 아이들은 할 거 없는 아이들이야. 집에 와서도 별게 할 거 없는 거야. 그렇게 책 좋아하는 애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책을 좋아하는 애들 있지. 책을 좋아하는 건지 글씨를 좋아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 글씨 강박이 있으면 글씨를 좋아할 테고, 책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얘가 글씨를 안 보고 그림만 봐. 이런 애들도 있어. 그림으로 미디어 중독을 해결하는 아이들이거든. 글씨를 보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푸는 아이들이야. 근데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뇌에 오류가 생겨버려. 영어를 너무 많이 시켰어. 그래가지고 모국어에 대한 누련과 외국어에 대한 누련, 이게 발달을 하는데, 이 외국어에 관련된 누련이 더 많아졌어. 그러면 어떻게? 학교를 들어갔을 때쯤 한 7세경에 모국어라고 인식한 그것을 좌뇌의 언어 영역으로 옮겨요. 그러면은 모국어를 인식하지 않은 그 언어는 어떻게 될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냅스를 다 끊어버려. 그러면은 얘는 영어로 모국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국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한국어를 못하게 되는 거야. 그 영어를 한 게 아니지. 언어를 바꿔치기 한 거지. 망한 거지. 그 영어 뭐 되게 잘한다고 해가지고 뭐 TV들 나오더만. 근데 애가 한국말을 못해. 이게 뭐야? 그냥 영어 하는 한국 사람이야.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말을 못하면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 뭐 돈이 많아서 국제학교를 보내면 상관이 없는데 돈도 없어. 망한 거야. 왜 그 망하는 길로 가냐고. 뭐 유튜브를 보아가면서 뭐 유아 시기 때부터 영어를 가르쳤어? 그래, 영어는 했다 이거야. 여자애들은 그렇다고 쳐도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유튜브 3시간씩 3년만 보여줘봐. 100%, 거의 100% 애가 ADHD 와요. 성격 변화가 오고 성격이 개팍해지고 애들이 폭력성이 강해져. 남자애들은 여자애들하고 달라. 이게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을 나중에 절제를 못하게 돼서 애들이 폭력성이 나오는 거야. 그 미디어를 보여주고 게임을 하게 하면은. 남자애들은 그래요. 이게 언제 바뀔지 몰라. 왜? 그 변형계가 나중에 데미지를 계속 입어가지고 나중에 감당이 못할 때 하루아침에 애가 이상 증상이 나나.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 지금 영어도 하고 잘해. 똑똑하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얘가 폭력 증상이 나타날지 몰라. 그래서 그 미디어 보면서 영어 하라는 그 유튜버나 그거를 권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야. 자기 애 아니라고. 자기 애가 됐어. 근데 자기 애가 딸이야.
남자애들도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 남자애들은 더 위험할 수가 있어. 자기 애는 딸이니까 성공을 했는데 위험한 거야. 뇌에 대해서 1도 모르고 지 딸 자랑하려고 또는 지 아들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1차로 하는 게 3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한번 시냅스 걷어치기를 해요. 그리고 학교 들어갈 때쯤 돼가지고 한 번 더 우뇌 쪽에 대한 시냅스 가지치기를 한 번 또 해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갔어.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동안 쭉 하다가 그래도 시냅스를 잘라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다시 붙어요. 어떻게든 뭐 학교 가가지고 예술 활동도를 하고 막 해가지고 자네 쪽에 해당하는 것도 그냥 보통 이제 예습 복습 해가지고 그냥 꾹꾹꾹 눌러 나갔어.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면은 7살 그 다음에 한 6학년 정도 전후해가지고 마지막 시냅스 가지치기를 한 번 더 해. 그런데 공부만 시켰던 아이들 있잖아. 공부는 엄청 잘했어. 자, 그런데 우뇌 쪽 완전 텅 벼 있어. 왜 공부는 암기력만 좋으면은 지금 초등학교는 대충 버티거든. 그러면은 우뇌 거 한 게 하나도 없어. 우뇌 거 가지치기 다 했어. 자네 거도 학교 공부에 관련된 거 외에 애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도 다 가지치기 다 당했어. 그러면은 얘는 남은 게 뭐야? 없어. 자네의 일부분만 남어. 그러니까는 뇌가 이렇게 있잖아. 좌뇌, 우뇌가 있으면은 우뇌는 거의 없어. 애가 뭐 상상할 수 있냐, 생각할 수 있냐 얘기하지만 자기 본인의 생각이야. 남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만의 그냥 옹고집 생각들을 해. 이 전두엽 쪽에서. 여기 앞에가 전두엽이거든. 자기 생각만 해. 남의 생각을 안 해. 공부만 시켜도 생각은 해. 근데 자기 생각을 한다는 거야. 특히 영어 시켰던 애들은 영어는 주로 뭘로 시작해요? I로 시작한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우리라고 얘기를 하잖아. 우리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애들이 영어를 시켰던 애들이 이기주의, 개인주의야. 한국말을 잘 가르친 애들은 협동이야. 또 남을 생각해. 뭐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이런 것도 있지. 여러 가지가 있지. 주변에 의해서 바뀌는 게 우리야. 영어를 했던 애들은 자기중심적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영유 다닌 애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뭐야? 자기중심적이에요. 이 언어 자체가 아이를 바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먼저 해놓은 다음에 영어를 나중에 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언어 영역에서도 일부만 가지고 있어. 뭐 얘를 계속 영어를 시켰는지 뭔지는 모르겠어. 일부만 가지고 있고 수리 영역에서도 연산만 대충 하면은 거의 다 하니까 초등학교는 사고가 아니라 연산 안 하고 또 이쪽에 대해서 암기에 관련된 거를 하게 되면은 아이는 이거 외에 나머지 뇌는 다 꽝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가 걸려요? 정신질환이 걸려요. 다 끊겨버렸기 때문에 얘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요전에 지금 금쪽이 그거 나왔나 안 나왔나 모르겠네. 지금 전교회장 했던 애가 정신질환 걸려가지고 애가 막 미쳐버린 거. 그게 그거야. 애를 공부만 시키잖아. 애가 마지막 시냅스 다 소거 작업을 할 때 그때 애들이 정신질환 걸릴 수가 있어. 그래서 5학년 때까지 절대 긴장의 끈 놓치지 마. 얘가 6학년에 이상해질 수도 있고 중학교 1학년에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공부만 시켰던 애들이 중학교 때 이상해졌다. 그 얘는 평생 복구 불가해요. 그나마 초등학교 때까지 해가지고 애가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대처 방안이 나오는데 내가 완성되는 지점 만약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사이에 아이가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얘는 그거 평생 갖고 살아야 돼요. 이거는 고칠 수가 없어. 호전된다고 해도 계속 정신질환이 걸려있는 상태예요. 이건 못 고쳐요. 아마 그 금쪽이 나온 애도 거의 고치기 힘들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 대충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들어왔어. 그래서 질문 얘기를 해줄게. 공부 근육이라고 해서 미엘린이 잘 발달될수록 같은 양의 학습을 해서 같은 양의 학습을 해도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게 전달시킬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그래 공부 근육은 난 모르겠다. 공부 근육이 뭔지. 공부 근육? 공부 근육이 이거 아니야. 펜 때 그거 왜 무슨 공부 근육이 있어? 아니 생각을 근육으로 해? 아,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영업사원들 하는 얘기가 참 웃겨.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같은 거를 하는 거. 그러면은 이 신경전달 물질이 빨라지는 거야. 근데 이 습관에 관련된 뉴런은 또 따로 있어. 좀 달라요. 이거를 계속하는 건 신호 전달 체계가 빨라질 뿐이야. 사과를 생각했을 때 애플이라는 말이 금방 나오게 하는 거. 그냥 그거야. 딱 그것뿐이야. 그러면은 이 습관에 관련된 뉴런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빨을 닦고 아니면은 커피를 먼저 마시고 이빨을 닦고 이런 하루의 패턴이 있잖아. 똑같은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는 행동들. 게임을 하루에 막 2시간을 하든 30분 하든 이런 패턴들, 이런 습관들.
이런 것들은 습관에 관련된 그 뉴런에서 따로 담당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없애주면은 습관에 관련된 그 뉴런에서 안 하다 보면은 그걸 다시 또 안 하게 바꿔요. 애가 매일 30분씩 보는데 어떻게 해요? 30분씩 보게 해주려고 엄마가 계속 보여줬잖아. 그럼 어떻게 해? 다시 반대로 가면 돼. 계속 안 보여주는 습관을 들이면 돼. 그러면 고쳐져. 난리는 치겠지, 얘가. 왜? 좋은 걸 했다가 못하게 하니까. 공부하는 습관. 이 습관하고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거랑 달라. 얘가 8시부터 9시까지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건 공부하는 습관이야. 그건 습관에 관련된 뉴런에서 따로 담당하는 거고, 공부를 할 때 이런 습관이 되면은 1 더하기 1은 2라는 게 금방 나와? 그건 아니야. 그거는 별도야. 따로야.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야. 그 다음에 독서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우뇌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서를 하잖아. 그럼 얘는 책을 읽는 그 안 좋은 습관이 잡혀. 글씨를 읽는 안 좋은 습관이 잡혀버리는 거야.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습관이 잡혀버려. 유아기 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유아기 때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책을 읽음으로써 애들 상상을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애가 6살 때까지 열심히 우뇌 활동을 해가지고 생각과 상상에 관련된 뇌가 활달이 돼간 다음에 7살에 얘가 책을 읽기 시작을 했으면 어떻게 돼? 이것들은 생각과 상상을 이용해서 얘가 책을 읽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효과가 있어. 근데 우뇌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책을 읽게 됐을 때 그냥 책을 읽는 습관에 관련된 그 뉴런이 발달하게 돼요. 그러면서 얘가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 그 작업을 계속 발달을 시키면서 계속 책을 보게 해주는 그런 습관에 관련된 다른 뉴런이 발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애가 책을 보면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야. 아이가 책을 보면서 그림을 보는 습관, 그러면서 즐기는 이 도파민이 발생돼. 책 내용을 보면서 이 책 내용을 즐기면서 도파민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책을 보는 습관에 의해서 책에 있는 6살인데 과학 관련 거를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즐기는 이게 조금 뉘앙스가 애매한 이상한 습관이 생겨. 그래서 책 내용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책 자체를 즐기면서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책에 있는 일부의 내역들을 좋아하게 되는 거야. 안 좋은 거지. 근데 유튜버들은 뭐라 그래? 책을 즐기고 재밌게 해주는 습관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거는 뭐야? 책 자체를 즐기게 하는 거라 책 자체에 대한 내용을 즐기는 게 아니라 책을 좋아하게 하는 다른 뉴런, 습관성 뉴런을 발달이 되는 거야. 완전 다른 내용이야. 공부라는 습관을 들이는 거랑 공부를 잘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습관을 들이는 거, 반복적으로 하는 거, 이거는 습관에 관련된 다른 뉴런이야. 그냥 얘는 아침에 일어 눈 떠가지고 뭐 하는 습관, 또 공부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되는 습관, 학교를 갔다 와서 어디를 계속 가는 그런 반복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을 따로 담당하는 뉴런이 있다니까. 근데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는 뭐야? 이 담당하는 이거를 발달시키면 얘가 책을 잘 읽는다 이거야. 책을 좋아하게 된다 이거야. 책 내용을 이해하게 된다 이거. 완전 다른 거야.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네. 자, 그러니까는 이것도 틀린 거야. 그 습관을 단련시키면은 꾸준한 독서가 답이다. 독서를 하면은 얘가 책 내용을 이해해? 아니라고. 습관은 관련된 뉴런은 따로 있어요. 책 내용을 알아듣는 거는 또 다른 뉴런이야. 달라요. 자, 그거는 그 스스로 생산시킬 수 있는 수단은 따로 없는 건가요? 이거 더 빨리 하는 거. 이거는 제일 좋은 거는 반복적인 거야. 애가 일어나서 걷는 연습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에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중간 뉴런도 있고 감각 뉴런도 있어. 감각 뉴런도 마찬가지야. 계속 만지다 보면은 감각이 늘어나. 운동도 계속 하다 보면 운동이 늘어나. 이런 사과가 애플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 외우다 보면은 외워져. 근데 태생부터 이게 좋은 아이들이 있어. 명제성 아이들. 얘네들은 원래 태생부터 좋아. 그래서 얘네들은 한 번만 하면은 이게 바로 원래부터 이게 좀 잘 태어난 아이거든. 명제성 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더라도 금방금방 알아듣지. 이게 잘 돼 있어. 그 뇌에 보면은 회백질이라고 있어. 회백질 자체가 두껍고 이런 뉴런이나 시냅스가 잘 돼 있는 애들이야.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런 단어들이 많아지면수록 그러니까 어휘가 많아야 돼. 어휘가. 그랬을 때 책을 읽으면은 어휘끼리 합쳐지면서 또 여러 가지 창조 활동들을 많이 하면 생각하는 데가 커지잖아. 어휘랑 생각하는 능력이 합쳐져서 책을 읽었을 때 그때 책을 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적정 시기를 몇 살로 받아요?
얘를 책을 안 읽었다는 조건 하에 7세. 이거는 전 세계 공통이야. 우리나라 아시아권하고 인도만 달라. 그래서 망가진 애들도 많은 거고 실패한 애들이 많은 거야. 엄마가 가끔씩 책을 읽어주는 거는 그거는 전 세계 공통으로 권고 사항인데 나는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책이 다 짬뽕이 됐어. 어떤 게 유아 시기에 봐야 되는 건지 몰라 엄마들이. 36개월 이전에는 책 읽어주더라도 애들 읽어야 되는 책 종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다 짬뽕 됐잖아. 난 6살에 과학책 관련된 거 그거 본다 그래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 엄마들이 모르는 거야. 이게 잘못 책을 읽었다고 하는 애들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는 아예 그냥 큰일 날 사항이면은 다 하지 말아라 이거야. 괜히 잘못 읽혔다가 애들 망가지지 말고 그냥 다 하지 마. 모르잖아. 3살 때까지 뭐 읽혀야 되는지 알아? 5살 때까지 뭐 읽혀야 되는지 알아? 엄마가 봤을 때 창작동화다. 좋아 보인다. 창작동화 7살 이후에 하는 거야. 엄마가 보기에는 좋아 보여. 지금 알면 좋겠어.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이상한 게 확장되니까 맨날 왜 봐. 알지도, 알아서도 안 되는 거를 왜 하고 물어보는 거야. 엄마 미치지. 애가 뭐 백혈구, 적혈구를 5살짜리 애가 물어봤어.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야. 쓸데없는 책 읽히는 거야. 그런 거야. 그리고 이거를 발달시키려고 그러면은 뇌 영양제를 많이 먹어야 돼. 뭐가 있어? 기본적으로 DHA 들어가는 거. 생선류, 땅콩 알레르기 있으면 먹으면 안 되고, 뭐 생선도 알레르기 있으면 먹으면 안 되겠네. 어쨌든 간에 DHA, 오메가3 성분이 들어간 것들, 그런 것들 많이 먹이다 보면은, 이게 더 활발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반복 학습이에요. 운동부터 해서 감각 운동. 그다음에 학습 같은 경우도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사과라는 단어를 애플로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6개월만 안 쓰면 다 날라가. 그러니까 유아 애들을 시키지 말라 그런 거야. 그 의미 없어. 굳이 시킨다면 7살부터 해요. 하나도 시키지 말고. 근데 그것도 좀 위험한 게, 아이가 7살 되면 언어 영역으로 모국어가 들어가고, 모국어 확장을 2년 동안 해. 그때 또 영어가 들어가잖아. 그럼 모국어 확장을 또 방해한단 말이야. 그래서 학교에서 3학년부터 영어하라고 나온 거고, 다른 나라들도 3학년부터 다른 나라 언어에 제2외국어를. 우리나라만 이 지랄이야. 그러니까는 애들이 모국어도 안 돼, 영어도 안 돼. 잘못하면 모국어를 영어로 바뀌어. 아니면은 3살 때 언어 지어놔. 뭐 하는 짓이야. 첫 번째 질문은 미엘린을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 이거는 반복 활동들을 하면서 늘어나는 거예요. 반복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쌓여. 그러면은 이제 더 빨리 가는 거야. 근데 안 한 곳은 당연히 안 쌓여 있겠지. 그리고 계속 안 쓰다 보면 요 중간이 어떻게 된다고? 잘리면서 그다음부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척추신경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돌아가.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한쪽이 끊기면은 그 다음 거는 하나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목을 다쳤다. 그러면은 밑에 하체를 다 못 쓰는 거야. 척추신경 같은 경우는. 미엘린 단련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반복 학습이에요. 근데 그것도 뇌 발달 과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야. 36개월 전에는 주로 모국어, 36개월이 지나서는 문해 활동. 문해 활동으로 인한 생각, 상상, 창의, 공상, 그걸 늘려주고, 한 7살 때부터 책을 읽히면서, 그리고 7살 때까지 전체적인 어휘를 많이 집어넣는 거야. 뭐, 아이가 알지도 못하는 막 뉴런이니 막 이런 걸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얘가 뜻을 아는 단어를 많이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뜻을 아는 수용 단어가 많아졌을 때, 그때 책을 읽으면은 이 책 내용을 다 이해를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학교를 갔을 때, 그 다음부터 독서를 하루에 2-3권씩 하라고 그런 거야. 이것도 좀 그러네. 그냥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이 반복 학습 연산을 통한 일명 노하우가 생긴다는 미엘린이 단련됐다는 것인지, 노하우가 생겼다? 노하우가 생겼다는 거는 이게 발달됐다는 게 아니라 하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수초화 작업하고 그러니까 수초화 작업이라는 건 뭐야? 이게 발달이 빠르게, 그러니까 신호가 빠르게 가게 하는 거, 이게 수초화 작업이고, 그리고 이게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다 함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A라는 뉴런과 B라는 뉴런 사이에 얘를 정보 전달을 빠르게 하는 거를 수초화 작업이라고 그래요. 더 빠른 피복을 쌓는 거야. 정보가 새지 않게, 신호가 새지 않게. 그리고 A라는 거랑 B라는 거랑 연결해 주는 게 뭐라고? 수초화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 수초화가 가지치기가
가지치기 아니라 이 가지가 막 펼쳐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한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개가 생기잖아. 그러면은 이거랑 다른 비슷한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은 얘가 기존에 했던 것들에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카피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중간중간만 바꾸는 거야. 그 정보를 그대로. 이거를 뭐라 그래? 노하우라고 그래요. 내가 쭉 해왔던 이 방식, 이 노하우를 알면은, 자, 블럭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 레고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블럭 비슷한 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이 만들어 못 만들어? 만들어. 그것도 쉽게 만들어. 왜? 이거를 만드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왜? 이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 방법을 그대로 여기다 쓰는 거야. 건축을 짓는 사람이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져. 그러면 이 사람이 건축 미니어처를 만들 때 그걸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만들어. 왜? 나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미니어처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 방법 그대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처음 만드는 거지만은 내가 생각에 의해 가지고 그거를 축소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이만했던 게 요만해졌을 뿐이야.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는 방법이야, 방법.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고 그러면은 많은 반복 활동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연산 같은 경우는 그냥 A에서 B로 가는 거야, 그냥. 딴 거 없어. 이거 연산을 했다고 노하우가 생기지 않아요. 그건 아니야. 연산은 1 더하기 1은 2라는 거야. 2 더하기 3은 5라는 거야. 그렇게야. 뭐 이거 했다고 무슨 노하우가 생겨? 근데 저거는 있지. 더하기를 몇 번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몇 번 하다 보면은, 더하기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합쳐지는구나. 이런 노하우가 생기긴 하지. 그러면은 1 더하기 1은 2, 뭐 2 더하기 3은 5. 이걸 몇 번 하다 보면 나중에 7 더하기 1은 더하기라는 개념을 아는 거지. 개념. 그러면 요거랑 하나를 추가하는 거구나. 이런 개념을 안 다음에는 당연히 그냥 8이라는 말은 나와. 근데 1 더하기 1을 무한 반복했다고 이런 노하우가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고 많은 양을 해야 그 노하우가 생겨. 노하우는 개념을 안다는 소리야. 개념은 그냥 단순 반복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니야. 단순 반복만 해주다 보면 나중에 8 더하기 1까지도 9라는 걸 외워야 돼. 이런 개념을 파악하는 거는 어디서 한다고? 운해에서 하는 거야. 얘 운해 발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좌뇌만 시키면은 모든 걸 얘는 다 외워야 된다는 거야. 노하우가 생기지 않아요. 왜 암기식을 하는 애들은. 자, 시냅스 가지치기를 잘해줬다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미엘린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시냅스 가지치기를 잘해줬어? 그 다음에 미엘린을 단단하게 만들어. 이거는 언제냐면은 시냅스 가지치기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야. 시냅스 가지치기를 웬만하면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아니 20살 때까지. 시냅스를 가지치기를 해줬다면은 그만큼 나에 대한 정보가 줄었다는 거야. 내가 마지막 뇌가 붙을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5, 6학년이라고 그랬잖아. 그때 되면은 안 쓰는 뇌를 다 잘라버려. 시냅스를. 그러면 남은 뇌를 가지고 이게 2배, 3배 이 미엘린을 더 올려준단 말이야. 그래서 본격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해줘. 근데 이게 우리나라 학습이 참 역 같은 게 뭐냐면은, 고등학교 가면은 얘가 뭐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 그럼 뭐만 해? 공부만 해. 그러다 보면은 그 공부하는 동안에도 얘가 다른 거 안 하다 보면은 다른 뇌의 시냅스를 다시 또 끊어. 계속 안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던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20살 돼가지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공부 외에. 근데 얘가 대학교를 갔든 뭘 했든 간에 대학교 가면은 공부에 관련된 건 남아있으니까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플러스 뭐야? 유흥이야. 할 줄 아는 게 그뿐이 없어. 공부 플러스 유흥. 대학교도 못 갔어. 그럼 얘는 뭐야? 공부도 이제 질려서 못해. 할 줄 아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사회성도 안 좋아. 아무것도 안 좋아. 집에 노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냅스 가지치기를 하면은 나머지에 관련된 이런 뉴런 신호에 의한 수초화 작업이 돼 있는 것만 더 강하게 되는 건 맞아.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애들이 어려운 수학을 풀 수 있고 어려운 국어를 할 수가 있고 영어도 또 고등으로 갈 수가 있는 게, 어려운 걸 할 수가 있는 게 안 쓰는 뇌를 다 써서 시냅스를 가지치기 했기 때문에 공부에 관련된 것만 딱 남았어. 그러면은 이 미엘린이 더 두꺼워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더 빠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긴 해요. 근데 너무 공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얘는 학교에 가가지고 대학교를 가가지고 좋은 데를 가서
좋은데 취직하지 않는 이상, 만약에 취직을 못하게 되는 순간 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회 낙오자가 될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 뭐 많다고 뭐야, 지금 보이잖아. 그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긴 했는데 대충 보시고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기본적인 뉴런 시냅스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조금 파악을 해보시고 한번 그 뉴런 시냅스 찾아보면은 다시 한번 나올 거야. 뭐 인터넷 구글 같은 데 찾아보면은. 그래서 이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들으면은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뉴런 시냅스 찾아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이해하기가 더 편하고, 일반 블로그들을 찾아보지만 거기는 자기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냥 정식적으로 뭐 차라리 그냥 뭐 나무 위키나 그런 거를 좀 찾아봐. 그러면 거기 나오는 정상적인 내용들을 좀 보고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네,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번 새로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린이 해방군이 뭐예요? 어린이 해방군은 노는 거다. 어린이 해방군은 놀고 또 논다. 그러니까 어린이 해방군은 선언한다. 하나,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어린이를 위한다는 학교와 학원 그리고 부모의 간교한 주문을 현지에 물리치고, 나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방구뽕은 지금 당장 행복한 어린이를 위해 노래한다. 얘들아, 놀자!